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작가 피드백 영상의 그림은 이 컨셉, 추상 컨셉화이고요. 신청해 주신 분은 현재 이제 모델 일을 하고 계신데 작가를 꿈꾸고 계신 청년분이시라고 해요. 미술 교육은 한번 어렸을 때 잠깐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고 대부분 제 본인의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고, 그리고 추상화들을 많이 하지만 근래 이제 제 영상 보면서 빛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작가한테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이거 받고 이걸 어떻게 피드백을 드릴까 잠깐 고민했다가 일단은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개인적으로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신청을 다 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스타도 저를 팔로우 하셨길래 저도 가서 이제 그림들을 쭉 보고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림들을 봤는지 쭉 봤습니다. 그 본 이유가 일단은 컨셉 추상화라는 그림 한 장 딱 딸랑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저는 어쨌든 내용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해오셨는지 혹은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감상자로서의 평.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봤을 때 느낀 점들, 그렇게 쭉 해오신 작업들에 대한 그러한 그 일반적인 감상평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런 컨셉에 대한 저의 추천 아닌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쨌든 빛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다고 하고 구상적인 요소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 구상적인 피드백은 뭐 솔직히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감상자로서의 평은 일단 그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구도적인 면이나 뭐 이런 정말 디테일한 엣지들의 마감 처리, 이렇게 손가락이 이 썸에 닿지 않는 이런 구분이라든지 이런 모서리들 같은 부분에 이렇게 불편한 겹침이 별로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나 공간에 대한 이런 거리감에 대한 배치 같은 것들, 이런 정말 미세한 엣지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림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이전의 그림들을 쭉 봤을 때 그림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표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본인의 스타일로 찾아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이 전 시리즈와 더불어서 이제 이 그림까지 포함해서 제가 느낀 점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그 사람 형체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팔이 하나 없다거나 아니면 팔이 아예 없어서 꼬여 있다거나 뭐 그런 불완전한 그런 동체에 눈만 달려 있고 대부분, 그리고 뭐 옷 하나 걸치지 않은 표현에 이런 형체들이 이런 하나의 빛이라든지 조금은 어두운 환경 속에 이제 있는 그러한 구도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림의 주제에서 이런 외로움 플러스 발가벗겨짐 그리고 시선, 이 세 가지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그런 모델이라는 직업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 다른 이들의 옷을 입는 직업이고 사람들의 시선 안에 있는 직업인데, 사실 그 본질과는 인간으로서 혹은 내면으로서의 모습과 밖에 비춰지는 혹은 그렇게 가꾸어진 모습과 괴리감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면적인 고민이라든지 혹은 그런 시선들이 어떻게 보면은 발가벗겨진 모습을 오히려 추구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안에서 더 발가벗겨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종착점은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함이라든지 뭐 의미 없음 혹은 그 안에서 또 많은 관심과 시선 하나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외로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림으로서 봤을 때, 그 감상자로서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피드백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의도하셨으면은 정말 잘 표현된 거고, 뭐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찾아봤던 게 혹시나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 그런 아티스트 스테이먼트, 작가 노트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감상자한테 그림에 대한 해석을 부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가 노트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두시면은, 그런 에세이 같은 것들이라도 남겨두시면은 이런 전달력이 훨씬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그림으로서 저는 그런 전해지는 내용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분명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 그림들을 봤을 때 그런 개념에서 참고하셨을 것 같은, 안 하셨으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작가가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 이런 작가의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작가가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인물, 초상화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인물 같은 그림들을 그릴 때 이 내면적인 이 거의 자아분열 수준의 해체주의적 표현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한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은 야, 이 사람 정말 꼬일 대로 꼬였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그림 표현들이 있는데, 구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표현적인 부분에서 왠지 아셨으면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모르셨으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참고하시고 공부를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 분야의 그림은 그 절맨 익스프레셔니스트 그림들인데, 독일 표현주의 풍의 그림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막스 바크만, 독일 표현주의의 대표 주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독일 표현주의가 재밌어요. 공부해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전통 미술에서 딱 벗어나면서 그 개인적인 내면의 고민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이 된 그런 시대의 시작점 중에 하나인 풍의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내면의 표현을 굉장히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그 그림에 투영을 시킨 그런 풍들의 그림이에요. 그 중에 이제 막스 바크맨이 조금 만화스러우면서 기계스러우면서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구나라는 게 아주 잘 드러나는 풍행들의 그림이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구도 부분에서 봤을 때 딱 하나 살짝 아쉬웠던 거는 이 뒤에 걸린 그림들이에요. 이 그림들의 의도가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풍경, 도로 옆의 풍경이고 그 차의 뒷모습인데 연결점을 조금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구도의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구성의 그림을 그릴 때 하나하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쨌든 그 상상의 공간이잖아요. 본인이 만들어낸 머릿속에서 그려낸 그런 공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찾는데 연결점을 조금 찾기 힘들었다는 부분에서 살짝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의미 없이 그냥 걸려있는 그림 중에 하나 뭐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뭐 가고 싶은 곳이라든지 내가 이상을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라든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좀 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뭐 본인이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그림이라든지 뭐 어떠한 그런 클루가 들어있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면은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어서. 구도적인 부분은 사실 뭐 리얼리즘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 있죠. 왜냐면은 이런 그림자 표현이라든지 이런 구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굳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그러한 표현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혹시 원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포인트를 해드리면은, 요런 두께감 같은 경우, 요런 사물에 돌아가는 부분의 두께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요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요 밑에 있는 요 시점, 투시가 이제 맞지 않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요런 투시 표현 같은 것들, 뭐 여기 옆에 보여지는 요런 두께감 표현 같은 것들을 뭐 기본적인 그림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구조적인 부분은, 이런 투시적인 형태적인 부분은 굳이 안 잡는 게 오히려 저는 이 그림을 보는데 좀 더 자유로움을 줄 것 같아요. 왜냐면 형태 자체가 이미 비현실적인, 거기 뭐 초현실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형태가 뒤틀렸다라고 해석을 가게 하는 의도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비표현이 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림자 표현이라든지 이런 소프트 엣지로 빠지는 그런 하드 엣지하고 소프트 엣지로 이런 차이를 준 부분이라든지, 요런데 이런 부드러운 명암 표현, 피부의 이런 질감 표현 같은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빛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사실적으로 풍성하게 그런 요소를 끌어들이고 싶으시면은 이 상상만으로 확실히 요것들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형태라도, 혹은 요 색깔의 공 모양이더라도, 혹은 뭐 동그란 스티로폼을 몇 개 붙여가지고 요 색으로 스프레이를 칠해가지고 빛에 갖다 놓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빛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자의 적용이라든지, 혹은 어디서부터 빛이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그림자가 시작되고 어디에서 빛이 끊기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조금은 더 그 사물들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부분도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컨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방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는 작가로서 그 부분에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집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저 그림자 안에 있는 반사광 표현인데요. 무채색으로 빼주면서 적절히 밝게 표현을 해준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색감을 살짝 차갑게, 이 밑에 또 파란 표면이니까 그러한 그 온도의 연결고리도 넣을 겸 그 온도 자체를 좀 더 찬 듯이 푸른색을 좀 넣어서 표현해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밝은 부분이, 반사광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그 밑에 표면하고 맞닿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이게 둥근 물체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 속으로 말려 들어가듯이 점차 어두워져야 되고, 그 반사광 중에 가장 밝은 부분은 그 표면과 맞닿는 부분으로부터 살짝 떨어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그림자가 생기는 구간 쪽에 이 경계면은 살짝 어두워지듯이 이렇게 뭉개주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이 손등, 그 손바닥이 꺾이는 부분도 저 꺾이는 그 경계 부분이랑 테이블 경계 부분이랑 잘 교차가 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물리적으로 꺾이는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등이 그 면이 밑에 부분으로 이제 꺾여서 면의 방향이 위에 있는 팔보다는 이제 앞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의 변화가 있는 곳에 이렇게 명도의 변화를 같이 넣어주면은 조금 더 이 빛의 움직임, 흐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반사광이라는 게 모든 그림자에 일정하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표면을 마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사광을 받는 정도가 다른데, 저렇게 공간 중간에 있는 저런 다리의 중앙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반사광을 좀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자의 이 어두움을 약간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로 어둠을 조금 눌러주는 게 이 공간적인 그런 빛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이어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그림자 부분으로 봤을 때 가장 어색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테이블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방향과 또 거기에 따른 발이 받는 빛과 그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 형태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자의 방향에 따라서 저 뒤쪽에 있는 발 또한 이 테이블의 위쪽 부분으로 살포시 그림자를 하나 만들어냈을 것 같거든요.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면들의 위치와 덩어리의 이런 두께감과 그 다음에 빛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그림자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물을 직접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게 사실 가장 도움이 잘 됩니다. 상상만으로는 경험이 없이는 확실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인체라고 할게요. 요 등 뒤로도 이 빛의 방향에 지금 따라 보면은 뒤쪽으로도 그림자가 저렇게 말려 들어가듯이 생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발 쪽도 반사광이 이제 바닥이랑 가까우니까 저 테이블의 파란 빛으로부터 반사광을 또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다리 같은 부분은 이게 둥근 것들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밝은 데가 빛이 옆에서 온다고 가장자리에만 밝아지면은 이제 이 덩어리감, 둥그런 느낌이 그렇게 잘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둥그런 물체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간에는 사실 모서리 같은 부분들이 밝게 이렇게 둥글게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관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 구체라든지 그런 원통 같은 것들을 비슷한 빛에 놓고 어디서부터 밝아지고 어디로부터 어두워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같은 부분에 이 밝은 포인트를 좀 더 잡아주면은 이 덩어리감이 살짝 더 살아나겠죠. 이 밑에 부분도 그림자가 좀 더 직접적으로 생겼을 것 같아서 추가해 줬습니다. 이 위쪽 부분은 지금 이 프린트에는 잘 안 드러났는데 그림자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보면 그림자가 두 개 있을 때가 간혹 있어요. 천장에 이 조명들이 여러 개 있거나 혹은 방에 조명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림자가 이제 하나 이상이 생기는데, 그거를 의도하고 두 개를 다 그렸다와 혹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렸다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 거냐면은 다른 부분과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게 일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티가 납니다.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는 그림자가 하나로 표현을 했는데 요 위에만 유독 그림자 두 개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림자가 두 개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해석으로 마치 왜 무대에 쓸 때 그 모델이 뭐 워킹을 하거나 어떤 그 카메라 앞에 조명 밑에 쓸 때 조명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조명 밑에 있는 하나의 형상,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뭐 하나 두 개 이상 이렇게 겹쳐 넣는 것도 뭐 그런 나름의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의도하지 않았다면은 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해석으로도 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주면은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 싶네요. 분명히 해준다는 거는 이제 다른 부분에도 그러한 비슷한 클루를 넣어서 이것이 작가의 의도였다라는 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테이블의 그림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요 윗부분에 테이블의 그림자가 맺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자를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어느 정도 그 리얼리즘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더 추가를 해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보시면 알겠듯이 비프하고 애프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못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구상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를 했을 때 이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는 교차되는 부분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컨셉화로서의 역할이 그 구상 요소들이 절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적으로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제 본인의 역량껏, 정도껏 이렇게 정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림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피드백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많이 이렇게 감상의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림을 봤던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이거 신청해 줘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 계속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신청해 줘서 감사합니다.